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절을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散歩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반도체 먼저 했고요. 반도체 하고 반도체 파생돼서 PCB 그리고 MLCC, 그 다음에 제가 또 제약과 바이오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엄연히 다르고, 제약에서는 뭐 제약 오리지널도 있고 제너릭도 있고, 바이오도 뭐 오리지널 있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좀 이어서 할 건데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갈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걸리기 싫잖아요. 걸렸다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건강보험이라고 돼 있어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돈도 많이 지원이 돼요. 바로 암입니다. 암. 항암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암은 이렇게 갑상선, 폐, 유방, 간, 위, 대장, 자궁, 지방, 뼈, 근육, 혈액 다 걸릴 수 있어요. 혈액암, 육종암, 그 다음에 고형암 이렇게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이 잘못돼서 그게 이제 암으로 전이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항암제 종류도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그걸 일단 얘기 드릴 거예요. 암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 지금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졌죠. 기대 수명이 높아졌는데, 이게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세포 노화가 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이게 스트레스 영향도 있어서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을 하죠. 젊은 층보다는. 네, 그래서 글로벌 상위 시장 이제 치료제 상위 20개를 보면은 항암제가 3,060억 달러, 한화로 약 342조 원이고요. 그 다음으로 면역치료제가 1,780억 달러, 한화로 약 212조 원. 두 개의 치료제가 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이따가 면역치료제는 또 면역항암제 영역에서도 더 나을 텐데, 이 두 개가 500조 원 정도 됩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꽤 크죠. 크다면 큰데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5, 600억 정도, 600조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꽤 큽니다. 큰 시장이고요. 항암제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이 정복한 유일한 질병,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암제 시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암으로 많이 죽죠. 암이 당연히 사망률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이 화학 항암제, 그 다음에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4세대 대사항암제가 있습니다. 이런 항암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냥 항암제 통틀어서 아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거는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 머리가 막 빠진다 뭐 그런 게 이게 화학 항암제입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 화학 약물 항암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무분별하고 빠르게 분화하는 이 세포들을 직접 공격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제는 정상 세포도 다 죽여요. 그래서 머리가 막 빠지고 몸이 더 쇠약해지고 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게 해서 발전시켜보자 나온 게 2세대 표적항암제입니다. 이 표적항암제는 DNA 구조가 우리가 A, G, C, T 4개 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아닌,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인들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표적 항암제를 쓴다고 해도 1세대 화학 항암제랑 병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병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2세대, 3세대를 병용해서 하거나. 근데 표적 항암제 단일로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쓰기가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단점이 약제 내성을 가져요. 그래서 점점 암세포들이 약성이 생기는 거죠. 생겨서 내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성들이 생겨서 효과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1세대 같이 병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건데, 우리가 이제 Y자라고 하거든요. Y자가 뭐냐면 PD-1,
PDL1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항체 같은 경우 항원 항체 이 구조가 있어요. 항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바이러스들이 있고 항체는 이렇게 Y자 구조를 해서 이거를 끌고 나가는 그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면역 억제제를 좀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들이 자주 붙는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 없애는 거죠. Y자 구조로 해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앱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BMS의 옵티버랑 여보이, MSD의 키투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표적 항암제는 많이 개발을 했는데 사실 병용 치료를 많이 해서 항암제 하면은 화학 항암제가 많고요. 대사 항암제는 이제 연구 개발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치료제도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죠. 있긴 있는데 이거를 쓰진 않아요. 키트루다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노바티스의 그 표적 항암제는 노바티스 거 아니면은 또 1세대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항암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JW 중해제약에서 그리고 CMG 제약에서 표적 항암제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렉스와 파메신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있어요. 면역 항암제에 사실 이 유틸렉스에 있는 권병세 대표님이 이 면역 항암 쪽에서는 그쪽 학회에서는 권위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기업이 참 안타까워요. 기술도 좀 괜찮고 권위 있는 분이 하시고 직접 바이오 전공자가 대표로서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주가는 늘 따라주지 못하거든요. 이 면역 항암제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가 몇 개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베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제베아투!